안녕하세요. 정약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충남대 충북대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대 충북대는 한 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충남대 4등급으로 작년에 어느 학과를 합격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가장 아래쪽의 학과는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변경사항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충남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원래 1155명에서 788명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리고 그 모집 인원이 어디에서 이제 줄어들었냐 했더니 이런 쪽에서 줄어들어. 인문사회 융합이 148명에서 31로, 자연과학이 79명에서 17명으로, 공학융합은 105명에서 17명. 그러니까 이쪽에서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게 거의 이 모집 인원의 이제 줄어듦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컴퓨터 융합학부랑 인공지능학과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가 이게 통합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창의융합대학에서는 작년에는 사탐으로 응시를 하면 지원이 불가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원이 가능해. 그러면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은 10%를 줘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이제 일단은 이제 사탐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도 주고, 그래서 되게 좋게 바뀌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가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면접 폐지가 됩니다. 그럼 요 애들도 이제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높아지겠죠. 인원을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선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서 아까 컴퓨터랑 저기 이제 통합된 그쪽에선 인원이 조금 많아지겠죠. 그죠? 여기 35명.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개 학과가 합쳐진 여기가 컴퓨터 인공지능 학부가 35명을 이제 크게 좀 선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자율전공 융합학부가 있어요. 자율전공 융합학부가 여기 자율전공 융합학부는 여기 학과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자율전공 융합이랑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융합, 농생명 이게 뭔 차이냐면은 전공 자율 선택, 그러니까에서 이제 자율전공 융합학부는 100% 자율 선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요런 애들은 입학 정원을 150% 내로 이제 그 전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원하는 걸 다 100% 이제 뭐 내가 성적이 뭐 좋든 말든 그냥 다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가서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게 있냐? 스포츠 과학과는 안 돼요. 그 무용학과도 안 돼. 반도체 융합학도 안 돼. 그러니까 건축학과에 5년제도 안 되고요. 신소재공학과도 안 되고, 정보통신, 스마트 시티 건축공학과, 자율운항신흥 그 시스템, 그 컴퓨터 인공지능, 에너지공학과, 그리고 이제 생명정보융합학과는 여기서도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내가 이제 100%로 선택이 가능한데, 내가 갑자기 나 컴공 원한다 그러면 여기 가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모집 단위별 반영 영역, 우리 필수 응시 과목인데 이 동그라미 두 개 친 것들이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쭉 주는데, 작년 이게 다 과탐으로 고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사과탐이 열린다. 근데 작년에도 여기 사과탐이 열리는 이제 이과의 학과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간호대학, 그리고 사범계열, 이쪽에 그 사범계열이랑 농생명, 요 정도가 그나마 이제 사탐과탐이 열렸었던 쪽의 학과였는데, 올해는 여튼간 다 열리고, 좀 특이한 걸 찾아보면은 이게 식품영양학과 과탐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탐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과탐 고정의 학과가 지금 보시면은 약대, 의대, 수의대, 수학교육과 이제 이런 건데, 식영만 이 과탐 고정 이게 좀 특이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저기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내가 사탐 하나 돌려도 이제 지원을 못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는 같고, 작년에 여기도 사과탐이 열렸었어요. 여기도 사과탐이 열렸고, 여기가 과탐에 대한 가산점. 그러니까 작년에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받았었던 쪽에가 여기 사범대학의 이과, 그리고 농생 쪽 어디서 농생 여기, 그러니까 여기 농생융합학부도 이제 작년에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받았었던 쪽의 학과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에는 내가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이제 못 받은 학과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사과탐이 열렸었던 쪽에가 뭐 이게 농생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사범대학에 이제 요런 거나 그리고 뭐 소비자, 막 의류학과만 뭐 대략 요런 정도 애들에서는 사과탐이 열렸었는데 근데 올해 다 열리니까 내 점수가 작년 점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와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얘네들 과탐의 가산점이 이제 있는 학과랑 작년에도 줬던 학과랑 안 줬던 학과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것도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범대학에서도 작년 올해 이제 요것도 하나가 아까 전에 이게 면접이 폐지가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면접이 안 봤었던 학과가 있어요. 작년에 면접이 폐지가 됐었던 학과가 있었고 올해 이제 면접이 폐지된 학과가 있어. 그럼 이제 이쪽에서도 면접의 유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입시 결과가 차이가 나는지도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여기 환산, 그러니까 반영 비율 보면은 문과는 국어 45에 수학 25에 탐구 30이고 이과는 국어 25에 수학 45에 탐구 30 이렇게 반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감점, 감산 처리라는데 2등급은 2점 빼주고 3등급 5점 빼주고 4등급 8점 빼주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환산 방식을 보면은 내 점수를 이제 200으로 나누면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분모값이 이어서 고정돼서 200으로. 충북대는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문과에서는 이렇게 선발하고 특이한 것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인문사회 자율전공이랑 자연과학 자율전공이 작년에 나군에서 선발했는데 다군에서 선발한다. 그러니까 원래 충북대는 다군에서 선발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가나에서 선발했는데 이쪽으로 다군이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문사회 자율전공이나 자연과학 자율전공에서 인문사회 자연과학은 이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걸 100% 선택하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거를 해도 이제 인문사회를 가도 이과를 갈 수 있고 자연과학을 가도 이제 문과를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별표는 누가 있냐? 거의 다가 별표예요. 바이오 헬스 그리고 아동복지 식품영양 그리고 농업 그리고 이제 농업생명에서도 싹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자정보대학에서도 싹 다 가능해. 그죠? 싹 다 이제 가능하고 건축학과도 가능하고 공과대학도 다 가능하고 여튼간에 이제 거기 웬만하면 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몇몇 학과 정도에서가 이제 그 선택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치외교 선택 불가하고 사회학과 이제 불가하고 뭐 인문대학에서 뭐 러시아 뭐 철학사 이런 건 이제 불가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도 이제 단과대학에서는 또 여기도 150%. 그러니까 단과대학이라고 하면은 요 뭐 여기 그러니까 이거 농업생명 뭐 환경 요런 거나 아니면 전자정보 여기 자율전공이나 아니면은 뭐 경영학 자율전공이나 요런 쪽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뭐 150% 내에서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다 수시 2월로 선발하네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충북대는 이제 보시면은 과탐 고정 이과는 거의 다 과탐 고정. 그러니까 여기 농업생명환경 그러니까 그거랑 생활과학 그리고 간호대학 자연과학 자율전공을 제외하고는 다 과탐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 관련된 쪽에서는 사과탐이 열릴 테고 생활과학이 막 그 식품영양 아동 뭐 의류 막 이런 거니까 사과탐이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컴공을 가고 싶은데 이 과탐 두 개를 응시를 안 했다 하면 나는 여기 자연과학 자율전공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자연과학 자율전공을 쓰든 아니면은 인문 자율전공을 쓰든 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요런 것만 지금 사탐 가탐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 농업생명이랑 생활과학은 어딨어? 생활과학이 요런 거 뭐 식경이나 아동이나 의류 주거 환경 뭐 테러 요런 거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한데 내가 컴공이나 뭐 여기 공과대학 뭐 전자정보대학이나 아니면 저기 뭐 공과대학에서 내가 지원하고 싶다 그럼 이제 과탐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자율전공 아까 그 자율전공은 어디든 선택 가능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이 과탐 고정이면서 이제 이 미적기하의 고정이 수학, 정보통계, 수학교육, 약학과, 제약과, 의학과 그냥 요런 애들은 그러려니 하죠. 그냥 약학과랑 의학과랑 제약학과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 수학이랑 정보통계는 이 수학에 대한 것도 있고 과탐에 대한 이제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그냥 가장 아래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일단 그렇고 얘네들이랑 그 충남이랑 충북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반영비를 보면은 문과는 3, 2, 3 그러니까 그 국어랑 탐구 비중이 높고 이과는 이제 수학과 탐구 비중이 높네요. 여긴 아까 전에 충남대는 내 점수를 200점으로 나누면서 환산했잖아요. 근데 충북대는 내 점수를 최고점으로 나누면서 환산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선택 과목에 따른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이제 최고점이 동일하잖아요. 뭐 국어의 만점의 최고점이나 수학의 만점의 최고점, 그러니까 최고 나누는 값이 동일한데 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리원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한 70점이 나올 것 같다. 얘는 70점, 얘는 74점. 얘는 이제 69점. 그러니까 이번 지구가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이 74랑 이 69가 있는데 충남대는 이 74라는 점수는 100으로 나누면서 환산해요. 그러니까 200 일단은 그냥 편하게 200 환산이라 최고점 환산이라고 하면은 200으로 나누면서 환산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점 나왔어. 그러니까 생명이 이번 제일 어려웠고 지구가 제일 쉬웠는데 생명 난 74점 만점 맞았고 지구가 몇 점이었냐? 69? 만점이면은 그러니까 이 분모값이 동일하면은 분모를 이 나눈 거를 동일하게 하면은 이 높은 게 이기는 거죠. 74가 69보다 이기는 건데 충북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최고점으로 나눈대. 얘를 그러니까 그 뭐 생명과학은 74점인데 그 최고점 74로 나누고 지구과학은 69점이 만점인데 내가 69점 맞으면 69를 69로 나눠. 그러니까 이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똑같잖아. 74를 74로 나누나 69를 이제 69로 나누나. 근데 얘네들은 분모값이 똑같은 걸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학을 잘했다. 그러면은 충북대보단 충남대로 지원을 하는 게 낫고 내가 그 지구과학 만점이 아니라 뭐 적당히 좀 잘했어. 그러면은 나는 이 나누는 값이 조금 낮은 여기 뭐 지구과학을 반영하는 충북대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저기를 볼게요. 입시 결과를 볼게요. 그러니까 문과는 이제 충남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지금 작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고, 성적을 대충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분이야 76 정도로 했을 때 문과는 이제 170.5가 나와요. 170.5면은 대략 요 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했네요. 그러니까 170.5면은 이쯤, 그러니까 아래쪽 어문 계열이라 뭐 대략 이제 요런 정도에서는 이제 합격했었고 전체적으로 이 성적이 나왔을 때 이제 뭐 76 정도로 나왔을 때는 그냥 좀 안 되는 학과들이 조금 더 많았다 보시면 되고 이과를 한번 볼게요. 이과를 보면은 내가 전체적으로 요거 76 나왔을 때가 170.5야. 170.5면은 이쯤, 그러니까 요쯤부터가 이제 내가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쯤 정도가 내가 합격했고 그래도 합격한 학과들이 조금 있었어, 그죠? 그런데 조금 이제 뭐 높은 학과야 뭐 높았지만서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이과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과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 애가 작년에 누가 있었냐? 농생 있었죠. 농생. 그러니까 175.23. 나는 175.77. 그러니까 그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한 5점 정도가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충남대에서 5점 버프를 받고 보는 거야. 내가 그 이거가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받았던 놈이 이제 요거였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유진 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년에도 이제 사과탐이 막 열리는 애들, 그러면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줬던 애들이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5점 정도가 높아서 내가 여태간 이기긴 했지만 다른 것보다 높을 이유가 쟤네들은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놈이 일단은 키포인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업의 그 자율전공 자체가 원래는 꼴등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번에도 대략 175 이상은 나와야지 이제 충남대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일단은 그럼 이제 충남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70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충남대에서 이제 문과에서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사범계열 교육 여기가 작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면접이 이제 없었던 놈, 여기가 얘만 이제 면접이 있었던 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면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으니까 이게 이제 조심해야겠죠. 교육학과가 지금 점수가 꽤 높아. 그죠? 교육학과가 꽤 높은데 국어 교육의 면접이 폐지가 되면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영어 교육은 작년에 좀 낮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과에서도 교육을 한번 보면은 작년에 여기가 면접이 이제 없었던 놈들이 여기요. 건설이랑 기계. 그렇게 했을 때 얘가 172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면접을 봤던 애들 중에서 뭐 전기전자나 화학공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점수가 엄청나게 낮다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죠. 얘네도 폐지가 되면은 당연히 뭐 기계공학이나 건설공학 교육보다는 얘네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면접의 유무에 따라서 작년에 점수가 조금 이제 갈렸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충남부터 먼저 보고 충북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70으로 가면은 이제 문과는 165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점수를 똑같이 했으니까 165보다 작은 놈을 한번 볼까요? 165보다 작은 놈이 작년에 요거 하나 있었네. 그러니까 신소재공학과,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신소재공학과가 작년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낮은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166.3, 그러니까 이과는 166.3이었는데 이걸로 했을 때 내가 이제 이쯤 정도는 이겼네요. 그러니까 생물과학, 그 이제 해양과학, 화학, 신소재 이거가 내가 166.3이면 이거를 이제 작년에 합격했는데 되게 특이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충남대도 작년에 과탐고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가장 이슈가 과탐을 이제 사탐론으로 인해서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점수가 지금은 이제 166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166.3이 아니라 171이 나오는 거예요. 가산 내가 받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점수를 해도 난 171이 나와요. 그 171로 나오면은 나는 여기 171이면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171이면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충남대에서도 갈 만한 학과들이 되게 많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난 원래 작년 166이었는데 166이었으면 그래도 166에서도 이제 이긴 학과들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특이했었던 놈들이죠. 그러니까 뭐 해양 환경이야 뭐 원래 좀 낮은 학과라고 하지만 화학이랑 신소재랑 생물과학 자체가 이게 낮은 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는 이제 올라갈 요인들이 좀 있긴 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65로 해도 내가 162.93인데 162.93이면 이제 신소재를 막 가까스로 들어가네 마네 해요. 이 점수가 그 100분위에 65를 쭉 깔면은 이건데 내가 또 이제 여기서 가산점을 받는 올해 내 점수라면은 167.9야. 167.9면 또 이것도 되는 게 있네 이제 이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남대는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뭐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일단 내 점수랑 작년 점수를 일단 비교하면서 지원하는 거라서 그래도 막 뭐 진학사랑 이런 거에서 뭐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래도 작년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북으로 가봅시다. 충북 100분이 76일 때 이제 충북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충북에서 보면은 가장 내가 여기는 971, 그러니까 거의 한 76 정도로 쭉 깔았을 때가 971 정도가 나오는데 971이면은 거의 다 지원하네, 그죠? 971이면은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센 놈들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의예과, 수의학과, 간호학과를 빼고는 웬만하면 다 지원할 정도가 나왔네요. 작년에는 971이면은 사범도 됐고 뭐도 됐고 여튼간 뭐 다 됐었던 점수였고, 그러니까 이 점수면 이제 충북대가 되게 안전하게 되고 70으로 가면은 967 정도 나와요. 967이면은 대략 이쯤에 아래부터 그래도 여기 그래도 좀 많이 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일하겠지만 뭐 충북대 문과는 당연히 이제 뭐 국어랑 탐구가 더 잘하면 이거보다 점수가 조금 수학이 낮아져도 상관없고 이과에서도 수학이랑 탐구의 그 비율이 높으니까 국어가 낮아져도 이거보다 수학이랑 탐구가 70보다 높아지면 이제 그건 이제 유들이게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967이어도 그래도 이거 좀 많이 쓰긴 하네요. 그러니까 70 정도로 해도 이제 괜찮고 이 65로 한번 해보시면은 65로 하면은 여기 65로 하면은
한 964, 965 정도가 나오면 964, 965 하면은 대략 요 정도였네. 그러니까 정보통계, 생물, 생화학, 뭐 바이오헬스 뭐 대략 요런 애들. 근데 이런 것도 뭐 점수가 좀 낮아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쪽 애가 막 뭐 원해과학이나 뭐 이런 거보다 뭐 목재종이나 이런 거보다 점수가 낮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충북대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사과탐이 이제 열리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기가 가산점 자체는 안 좋지만 1등간은 이렇게 이제 열리는 학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뭐 농생이나 뭐 이렇게 뭐 생활과학이랑 간호랑 자율전공, 그러니까 여기 자율전공 이과의 자율전공은 어디가 나왔냐? 그냥 여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쯤 정도가 이제 사과탐이 열리면서 나왔었던 점수,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의류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얘네들이 사과탐이 열리는 게 농생, 생활, 간호, 자연과학, 농생 자체가 막그 특용식물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용식물 그리고 뭐 미생물, 축산, 목재종이 이제 이런 건데 얘네들보다 얘가 낮은 이유는 그냥 여기가 그냥 과탐 고정이었다.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에 봤을 때도 이거 그러니까 수학이랑 정보 통계가 있는데 그 정보 통계는 작년에 꼴등이 나왔어요. 꼴등이 나왔고 수학과는 이제 여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정보 통계를 더 좋아하냐 수학을 더 좋아하냐 당연히 정보 통계를 더 좋아하죠. 조금 더 이게 실용적인 학문이니까. 근데 점수가 바뀌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얘 둘이 이제 바뀔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점수는 얘는 내가 막 965인데 그러니까 수학과는 안 되는데 정보 통계는 너무 안 좋아하네. 그럼 우리 어디 쓰겠어? 당연히 이거 쓰겠죠. 그럼 이제 이게 점수만 보고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여튼간에 이런 상황도 조금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그 65 했을 때 965가 나왔었는데 965면은 여튼간에 그럼 여기가 이거보다 더 낮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막 60 가까이도 작년에 충북대에서 뭔가 들어간 학과가 이제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 이제 떨어진 학과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도 이제 아닐 것 같아.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이제 이런 식에서나 아니면 조금 더 위쪽에서 원래 좀 낮아야 되는 놈들 있잖아. 뭐 물리도 좀 낮겠죠. 물리도 좀 낮겠고 뭐 토목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낮을 테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생물학과가 있으면 생물이랑 좀 같이 보는 학과도 분명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정보 통계가 있으니까 수학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뭐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충북대는 아직도 여전히 과탐 고정의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내려올 요인들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충북대 이제 문과에서 964가 작년에 꼴등이었는데 문과 한번 보면은 964면은 있냐? 964면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 65까지는 좀 어려웠었고 한 70 라인 정도에서 967 정도 967 정도가 나와야지 그냥 국수형 타면 한 70 정도가 나오면 이제 충북대 문과 정도에서 약간 이제 뭐 상향해서 그러니까 뭐 어문 계열 정도에서 상향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과탐 고정에 이제 그 강력한 이제 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충남대 충북해서 이제 이과는 당연히 충남으로 갈 거예요. 이과는 당연히 이쪽에서 왜냐면 내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사탐 애들도 이제 지원도 가능하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충남은 이과 학생들이 좀 몰릴 때야 충북은 이제 안 몰릴 때야. 근데 과탐 두 과목을 이제 응시를 했냐가 이제 관건이고 한 4등급, 5등급 만약 그 5등급인 학생이어도 내가 과탐 두 개만 응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미친 척하고 충북대 지원하는 거죠. 왜냐면 이번에도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한 중하위권 학생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충남대 충북대 정시 등급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